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잘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잊혀진 것들도 참 많습니다. 고대 선사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지 알아보고 잊혀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산박물관이 유적, 유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덕도 독리산에서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사도구가 출토됐다던데 이번 발견으로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박물관 김은영 문화재조사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부산박물관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가덕도 독리산을 시굴한 결과 신석기 시대 유물 30여 점을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부산박물관에서는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가치 규명을 위해 매년 학술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올해는 신석기 시대 최대 규모의 무덤군이 발견되었던 가덕도 장항유적 바로 앞에 있는 독리산 유적을 시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흑요석 1점, 석기 4점, 7,000년에서 6,000년 전에 만들어진 덤무늬 토기편과 붉은 칠 토기편이 각 4점씩, 문양 없는 토기편 18점 등 총 31점의 신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네, 유물 이름 딱 말씀하시니까 아주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국사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이 나와서 반갑기도 한데 이번 독리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해? 네, 독리산과 장항유적은 원래 부산신항 남 컨테이너 부두 배후지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2005년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지표조사 당시에 장항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채집되어서 시골조사 대상지가 되었고 발굴까지 이루어진 반면에 독리산에서는 유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유물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유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시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2011년에 장항유적을 발굴할 때 조사단이 혹시나 해서 독리산에 다시 올라가서 유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독리산은 2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지만 그 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적인 장소입니다. 누가 봐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숭배하고 성스럽게 여겼을 가능성이 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토기편과 흑요석이 1점씩 발견되었고 발굴조사 보고서에 그 사실이 기재되면서 독리산이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저희 박물관이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시굴조사에서도 신석기 시대 유물이 한 점도 나오지 않아서 독리산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1차 조사를 마무리하는 학술자문회의 당일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추가 조사를 해보자는 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10월에 2차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성과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시작한 2차 시굴조사에서도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흑요석을 시작으로 신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물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불과 8점의 토기로 유적의 시기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저의 발굴조사 경험 중에 이런 극적인 조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독리산이 예사롭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이번 조사에서 주목해 볼 만한 유물이 붉은 칠 토기 그리고 흑요석 이렇게 두 가지라고 들었거든요. 우선 의뢰용 붉은 칠 토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표면에 붉은 칠을 하고 반들거리게 문질러서 구운 토기를 말하는데요. 네. 환사시대에 의뢰용으로 특별히 제작했다고 생각되는 토기입니다. 독리산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 시기를 알 수 있는 토기가 8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붉은 칠 토기라는 점을 통해서 독리산에서 제사 의뢰 행위를 위주로 했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장항유적의 48기나 되는 무덤에서는 덤무늬 토기만 출토된 반면에 의뢰용 붉은 칠 토기는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덤에는 일상적인
토기를 부장하고 의례용 토기는 제사를 지낼 때만 사용한다라는 7,000년 전에 장묘와 제례 규범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하실 때 흑요석이 발견됐다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흑요석은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된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돌입니다. 날카롭게 깨지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때 칼이나 화살 촉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화산암이니까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는 없고 일본 큐슈 지역에까지 가야 입수할 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런 귀한 물품을 바치면서 염원을 담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외에도 유적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신석기 시대 최대 무덤 유적인 장항 유적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다와 관련된 정신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항 유적에서는 무덤을 바다 가까이에 만들면서 머리가 서쪽의 바다를 바라보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독리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즉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바다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신석기 시대에 농업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7,000년 전 부산에는 아직 농업이 전파되지 않았던 때고 농업이 전파된 후에도 바다는 여전히 중요한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번 독리산 조사에서 확인된 이러한 바다와 관련된 무덤 조성과 제사 행위를 통해 해양 신앙의 초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리산에서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유적이 안 나와서 애를 태웠지만 또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하나는 독리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석기 시대의 장묘 의례 문화와 해양 신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에는 독리산 외에도 강서구의 세산, 다대포의 봉화산, 기장 이길 봉수대, 남구 신선대 주변 등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산의 정상부에서 돌도끼와 숫돌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독리산과 같은 7,000년 전의 것들인데요. 이때는 기후 변동이 심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신석기 시대를 통틀어서 흑요석이 가장 많이 입수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과 바다가 연결되는 신석기 시대의 해양 신앙과 그런 신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독리산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독리산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마을 또는 독리가 공유하고 있는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리산이 가지는 중요성과 역할은 신석기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져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리산이 있는 장항 마을에서 독리산을 어떻게 생각했던가, 어떤 식으로 이용했던가에 대한 민소각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연구 성과를 모아서 내년에 책으로 간행할 계획입니다. 또 책으로까지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덕도 독리산 일대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리산처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정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장항유적은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독리산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독리산을 장항유적의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에 포함시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라서 현재의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해양수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저는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덤무니 토기를 만든 부산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대마도에서 아예 터를 잡고 살면서 큐슈 지역에서 나는 흑요석을 구해왔습니다. 네. 실제로 대마도 코시다카라는 곳에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부산 사람들의 이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를 개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시민분들에 의한 문화재의 발견이 전문가들에 의한 발굴조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대포 봉화산 유적과 용호동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들도 이 모두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서 유물이나 문화재를 발견했을 때 꼭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박물관 김은영 문화재 조사 팀장이었습니다.